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아카데미의 박양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고생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면이고요. 제목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과제 개요에서 늘봄학교와 문화센터가 복합된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자 한다. 신축 문제이고요. 대지의 환경적 맥락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지상 1층과 2층 평면도를 작성하시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보면은 방위가 이렇게 걸려있네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걸려 있고, 그럼 여기가 북쪽, 이쪽이 남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 되고요. 이쪽이 서쪽이 되는데, 동쪽에는 공원이 있고 제로고요. 남쪽에는 10m 도로가 있고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6m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대지는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m 도로와 6m 도로 면에 있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 조건을 보셨으니까 설계 조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건축 개요입니다.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일반 주거 지역이냐 아니냐 체크하셔갖고 1조건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를 보시면 되는데, 준주거니까 1조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 대지는 뭐 아까 현황도 보셨으니까 됐을 거고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 대지 면적은 1446.64제곱미터,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 그래서 건폐율이 한 70% 나왔으니까 얘는 웬만하면 안 넘겠다. 용적률은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셔갖고 우리 가장 큰 바닥 면적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건폐율이 작은 문제라면 건폐율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왔을 때는 큰 덩어리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지상 2층으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뭐 DA가 없다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상 2층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스판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친구는 1층은 4m,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4에서 7m, 2층에 대한 부분이 4m에서 7m로 뭐 범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계획을 고려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조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승강기는 한 대인데 장애인 겸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이대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주차는 10대, 전용 주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는 한 대라고 했습니다. 10대니까 이 주차에서는 우리가 소규모 주차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지에 차로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1층에서는 문화센터 영역과 늘봄 학교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는 체력단련실, 라카룸, GX룸, 음악실, 요리 실습실, 보건실, 상담실이 있고, 늘봄 학교에는 계단형 서가, 라운지가 있습니다. 공용에서는 화장실과 로비, 복도, 계단실, 승강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계단이 몇 개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공용에 대한 부분이 19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1층 바닥 면적이 670제곱미터네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에 대한 건 라카룸이 탈의실, 샤워실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 각각 20제곱미터씩 2개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에 대한 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계단형 서가가 층고가 8m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1층 층고가 4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면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4m짜리 하나의 층고가 있는 거고, 계단형 서고에 한해서는 2개 층 오픈 개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2층에 대한 4m짜리 하나가 나오고 어딘가에는 7m짜리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메스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고, 라운지는 개방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서는
그 늘봄 학교만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1층에서는 늘봄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1층에 늘봄 학교가 90, 20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얘도 오픈 공간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층 전체는 아예 그냥 늘봄 하나의 영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 학습실, AI 코딩실, 그 다음에 드론 체험실, 준비실, 다목적실, 교사실 등이 있고요. 공용에서는 화장실이 30이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복도, 계단실, 승강기라는 게 있네요. 근데 참 애매한 게 홀이라는 문구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홀이라는 게 없고 그 복도로 존재되어 있는 그런 공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특이사항이 보니까 드론 체험실은 180제곱미터인데 친구는 7m. 아까 7m 친구가 일부 있는 구간이 있었죠.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실의 장단 변비가 1: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런 세장한 형태의 그 실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준비실이 다른 부분에서 그 체험실의 부속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묶이는 그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면적표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1층 면적이 670입니다. 670. 그 다음에 2층 면적이 770. 입니다. 그런데 이 770에는 1층에서 그 110만큼 오픈되어 있는 그 어디 있을까요? 그 어디냐? 저기 계단형 서가와 그 다음에 그 라운지에 대한 110에 대한 거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해주면 얘는 880이 되는 거죠. 880이 되는 거고 얘를 그 670으로 빼주면 2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층 매스가 1층보다 210제곱미터 정도가 더 크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210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건 필로티로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다가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면적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부 공간입니다. 외부 공간은 지름마당이 120제곱미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3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5개 주차장, 차로 포함해서 3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차로가 6m가 있어야 될 거고요.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 5m는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필로티라는 부분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 하부에다가 주차를 넣는다 그러면 얘도 뭐 한 6m 정도면은 주차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6m에 6m, 12m 정도로 주차장을 쓰면 한 300제곱미터 정도의 주차장 크기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부 공간과 각 실의 면적은 5% 이내에서 증감 가능하다고 했고 승강로 내부 치수는 2.4에 2.4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한 2.6에 2.6 정도로 해주시고 장애인 겸용이라고 꼭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내부 유효폭 치수는 1.6에 2.0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에서 화장실이 그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1층에서는 여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2층에서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 정독을 제대로 안 하시면은 그냥 장애인 화장실 하나 설치하고 끝나시겠네요. 그래서 남녀로 각 층으로 구분되는 것들에 대한 거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려사항입니다. 고려사항. 우선은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그 1m 이상 이격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이격에 대한 조건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5m, 여기 1.5m, 1.5m, 1.5m 띄고 우리가 여기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렇게 그 보호수목이 달려 있습니다. 보호수목에 대한 것까지 고려를 하면 우리 대지에서 6m, 도로 경계선에도 6m를 이격을 해갖고 셋백을 해주면 요만큼에 대한 거는 그 건축 가능 영역에서 제외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무 부분만 제외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진입마당으로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6m를 잘라서 건축 가능 영역으로 빼버리시고 혹시라도 모자르면 그 부분을 넣고 계획을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또 러프하게 이쪽에는 한 12m, 주차에 필요한 12m에 대한 부분을 그 제외를 해서 건축 가능 영역을 이렇게 만든다면 그럼 여기에 6m, 여기에 12m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2m 그러면 한 24.8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이 24.8 네, 30.8이 되겠네요. 이쪽은 30.8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1층을 앉힐 수 있는 영역이 30.8에 24.8의 건축 가능 영역을 갖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그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주 출입구와 진입 마당은 10m 도로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10m 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6m 도로인데 그 진입 마당 여기, 그 다음에 주 출입도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보호 수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못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 그러니까 그러면 됐고요. 주 출입구하고 진입 마당에 대한 조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게 뭐냐면 주차장 출입구와 부출입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는 우선 계획을 한다면 이쪽이 맞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차장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여기다 구성을 하고 여기서 부출입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건축 가능 영역을 잡았던 거랑 얼추 비슷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1층 덩어리는 여기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계단형 서가는 독서 휴식을 위한 넓은 계단식 형태이며 공원을 조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고 공원이 여기 있으니까 계단식 서가가 이렇게 생겨서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망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얘도 대안이 2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계단, 이 취지는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형 서가를 만들어서 이쪽에 조망을 할 수 있게, 이런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여기서 사람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각 방향으로 공원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꼭 직각 방향으로만 봐야 될까라는 의문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데 측면으로 이렇게 봐도 공원이 보이면 그것도 조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는 이런 방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앉아 있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있지만 조망은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저라면 1번 대안이 우선 대안일 것 같고 2번 대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좋은 안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해갖고 하시면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항목입니다. 그 라운지는 로비와 계단형 서가에 인접하며 상부에 20제곱미터 이상의 그 수직 개방 공간을 만든다고 하네요. 라운지가 있는데 얘는 로비에 인접하고 그 다음에 계단형 서가랑도 인접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는 계단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접하고 그 대신 여기를 상부를 20제곱미터만큼 그러니까 보이드를 해달라고, 오픈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체력 단련실은 6m 도로에 면화도로 계획하고, 체력이라는 애가 있는데 체단이 있는데 얘는 6m 도로 이쪽에 면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0m, 여기가 6m, 여기가 공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라카룸은 계단형 서가의 하부에 넣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라카룸을 넣고 그 위에다가 서가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넣는 형태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효 높이는 2.1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다음 7번 GX룸은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력 단련실에 부속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어디 아니면 뭐 이쪽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겠죠. 형태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속실이다. 그래서 체력
부속실이라고 했으니까 체력 단련실 내부에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뭐 외부에서 별도로 출입구를 만들어주는 건 무방하겠지만 어쨌든 체력 단련실하고는 내부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실은 보존 수목을 조망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보존 수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오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리 실습실과 인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음악실이 온다면 여기에 그 요리가 오면 되겠네요. 뭐 이런 대안 아니면 여기도 올 수 있겠네요. 요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실 상담실은 로비의 인접이라고 했습니다. 로비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보건실 그 다음에 상담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로비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 계단형 서가랑 그 다음에 라운지가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하고 보건실, 상담실, 그 다음에 서가, 라운지 이런 애들이 다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 드론 체험실은 북측에 배치하며 장비 보관을 위해 준비실을 부속되도록 계획한다라고 했습니다. 드론 체험실이 그 북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북쪽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드론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준비실 실을 하게 되면 얘가 210제곱미터입니다. 210제곱미터. 근데 우리가 아까 주차장을 구성하는데 210제곱미터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210제곱미터가 뭐냐면 그 1층과 2층에 데크로 만들어지는 게 210제곱미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런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에 데크가 그러니까 그 필로티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210제곱미터니까 드론 체험실과 그 다음에 준비실에 대한 걸 이쪽에 배치를 해주고 얘에 대한 거는 높이가 7m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주차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나의 대안으로 먼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11번 활동실은 6m 도로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우리 체력 단련실하고 같은 조건이네요. 그래서 활동실이 있는데 얘는 6m 도로를 조망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교사실, AI 코딩실, 그 다음에 학습실 얘네는 남향으로 해달래요. 그러니까 교사실, 그 다음에 AI 코딩, 그 다음에 학습은 남향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남향에 대한 면을 크게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13번 다목적실은 서비스 동선을 고려하여 코어 근처에 이렇게 코어가 있으면 그 근처에다가 다목적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방화구획은 어떤 걸로 정리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2층짜리니까 방화구획에 대한 부분은 뭐 문을 만든다 그러면 방화문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우리 아까 라운지 같은 경우 상부가 오픈이 되어 있었죠. 20제곱미터 오픈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는 방화 셔터를 설치를 해주면 될 거고요. 방화 셔터. 또 다른 건 뭐 있을까? 피난 안전에 대한 거는 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창에는 수직 루버, 창에는 루버를 설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에는 방풍실을 구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평면에서는 별 내용이 아니니까 표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창 그려놓고 그 방위에 따라서 수직 누버냐 수평 누버냐 이런 거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평소에 뭐 출입구에는 다 방풍실을 설치를 하시니까 방풍실을 구성을 해주시고 방풍실을 써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갖고 이런 걸 설치했다라는 걸 써주시면 더 좋은 안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도면 작성 요령입니다. 중심선, 주요 치수, 출입문, 각층 바닥 레벨, 실명 및 실면적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면적 쓰라고 했고 레벨도 꼭 써달라고 했네요. 우리가 1층 레벨이 제로였었고 2층 그러니까 1층 층고가 4m였으니까 1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층에 대한 층고는 4 레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2번 벽과 계구부가 구분되도록 표현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 1층 평면도의 외부 공간 계획을 표현하고 지상 2층 상부 외곽선을 점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점선으로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그 2층 상부가 외곽선으로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필로티가 생긴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2층 외부 외곽선이 돌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면 단위는 밀리미터, 미터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수는 밀리미터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레벨은 미터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면적은 미터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축척은 200분의 1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사항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 법령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고요. 치수 표기 시 답안지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도면 작성 시 답안지에 표기된 도면명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면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작도지에 대한 것들을. 그다음에 다시 현황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땅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기에 약 12m, 여기에 약 6m, 여기에 약 1.5m, 여기에 약 1.5m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건축 가능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12m. 를 띄워놨으니까 여기 주차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될 겁니다. 주차는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그 진입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진입마당에 대한 게 우리가 12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더 쓸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부분은 더 찾아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냐면 여기를 12m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한 13m로 놓고 6m로 놓으면은 얘를 23.8이 되고요. 이쪽은 얼마가 되냐면 30.8m가 되네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요구 시설물들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우선은 먼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서가와 체력 단련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모듈은 60모듈로 하는 게 적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이 120짜리가 있고 라카룸이 40짜리가 있고 GX룸이 60짜리가 있고 음악실, 요리, 실습실 이런 것들이 40짜리인데 그러면 그 60과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60짜리 그 다음에 얘가 40짜리 복도를 갖고 있는 애를 40짜리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체력 단련이 그 120이니까 2개, 라카룸은 1바, 그 다음에 GX룸은 하나, 음악실 1바, 요리 실습실이 1바, 보건실 상담실 묶어서 1바로 가고 계단형 서가가 그 90이니까 한 1.5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라운지가 그 20짜리니까 0.3개.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묶어 갖고 그 얘 어차피 영역이 늘봄 학교로 영역이 같으니까 같이 묶어서 110이면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선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동선이 얘는 여기서 주 출입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차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출입을 주차장에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로비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나머지 동선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체력 단련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얘는 6m 도로에 면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라카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라카룸 상부에 서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메스가 체력하고 서가라는 게 두 개짜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중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동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가에 대한 거는 그 공원에 대한 거를 바라봐야 돼, 조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안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끊는 안, 두 번째 이쪽으로 가는 안, 세 번째 이쪽으로 가는 안. 그러면 이쪽 맨 끝으로 동선을 보냈을 때 그러면 조망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다가 어떤 걸 넣으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서가를 라운지랑 묶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라운지 자체를 오픈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얘는 조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 그러니까 요게 두 개니까 4열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얘를 첫 번째 우선 대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선에 대한 걸. 그러면 우리 땅에 대한 동선을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오는 동선을 만들면 공용부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기타 등등이 이쪽으로 오는 안에 대한 거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체력하고 서가가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면서 이 공용부가 오픈이 돼서 그 조망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23.8이고 그 다음에 30.8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4열이 필요해요. 4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몇 열이 필요할까요? 요거는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4열이 필요한데 그 이쪽에는 60짜리가 필요하고요. 60짜리가 필요하고 이쪽에는 공용이니까 60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이 60짜리 3개를 어떻게 쓸까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힌트가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60짜리를 쓰는 데 있어서 주차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하는데 총 10대를 넣어야 돼요. 10대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스판을 한 6m로 쪼개갖고 주차를 2대를 넣을 거냐 아니면 8m로 쪼개서 주차를 3대를 넣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스판에 대한 거를 얘를 8.1로 가져가면 얘가 7.5가 되겠네요. 7.5가 되고요. 그래서 60짜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8.1짜리에다가는 주차를 3대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면 9대의 주차를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남는 치수에 대한 주차를 한 대를 장애인 주차를 넣으면 10대 주차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차에 대한 거는 10대에 대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될 거고요. 주차에 대한 거.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거를 열수를 계략적으로 정리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작도지에 대한 거는 X, Y 좌표축만 주고 나머지는 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나무 위치 같은 거를 명확하게 체크하시고 파악하시고 그려놓은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그 나무에 대한 거를 작도지에다가 체크를 안 해놓고 하시면은 계획이 다 끓이고 아니면은 작도가 다 끝난 다음에 발견하셔갖고 수정이 안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도와 작도지가 달랐을 때 그 지작물에 대한 것들은 꼭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제가 이제 그리드를 미리 좀 만들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m 잘라내고 여기 주차 잘라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8.1 여기도 8.1 여기도 8.1 했는데 나머지가 6.5가 나옵니다. 6.5가 나오니까 여기는 6.3으로 하고 원래 여기 1.5를 띄는데 얘를 1.7 여기를 1.5 이렇게 띄워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7.5
여기도 7.5, 여기도 7.5가 될 거고요. 여기는 6.0이고요. 여긴 나머지 치수 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2층에서는 이 부분에다가 드론에 대한 거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10제곱미터니까 얘는 역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겠네요. 210제곱미터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축 가능 길이가 얼마냐면 30.6입니다. 얘가 30.6이니까 얘는 그러면 6.9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6.9로 할까요? 아마 우리 모범 답안에는 아마 7.2인가 되어 있는데 6.9, 7.2 괜찮겠죠? 뭐 허용 오차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6.9나 7.2 정도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10짜리는 그냥 한 판에 그냥 똥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층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리드부터 하나 좀 만들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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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이쪽에도 그리드가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서가하고 라운지를 여기가 아니죠. 서가하고 라운지를 여기 두 개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런데 요 반은 통과 동선이라는 거죠. 통과 동선인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라운지가 오픈형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통과 동선이 이렇게 통과 동선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체력 단련, 그 다음에 이 하부에는 그 라카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절단선을 하셔갖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샤워, 그 다음에 탈의실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은 로비랑 면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제가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게 음악실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음악.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요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요리 들어가면 될 거고, 이쪽에서 주 출입을 할 거니까 여기에 보건과 상담이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 GX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GX룸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얘는 아예 메인으로 그냥 동선으로 놔두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일부를 라운지로 주고요. 그러면 그 체력 단련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체력 단련을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하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카롬을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는 절단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GX가 여기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여기가 체력, 그 다음에 여기가 서가,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쓸 수 있는 영역이 요거만 남게 됩니다. 요거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공용 부분이 180이니까 한 3개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하나 작은 거 복도 있으니까 3개 조금 더 되는 형태니까 공용에 대한 면적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거만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코어만 구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서가 오픈된 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20제곱미터만큼 라운지 상부 오픈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활동실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남양 애들에 대한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습실이 60인데 얘를 60의 원 모듈로 쓸 수 있지만 60에 대한 거를 바 모듈로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1.5 바, 그러니까 1.5. 그 다음에 AI도 1.5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형 모듈이 있으니까는 얘는 30짜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학습실 3개. 그 다음에 여기가 AI 코딩. 그 다음에 얘가 그 교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상부는 오픈이고, 그런데 얘가 90이니까 얘는 아마 영역으로 조금 잘라갖고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약간 전실처럼 공간을 좀 크게 줘서 어쨌든 얘가 두 개가 120이니까 면적을 좀 줄여야 되는 형태니까 앞에 전실처럼 조금 여유 있게 주시고 그 다음에 복도 공간을 주면 40짜리를 만들어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다목적을 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코어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그러면 뭐 여기 어쨌든 화장실이 있어야 되니까 화장실 이렇게 잘라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 주고 이런 데다가 승강기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화장실 이렇게 주고 여기에 계단 이렇게 주고 여기 승강기 이렇게 주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 방풍실 구성하고 여기에는 그 후문에 대한 방풍실 구성을 해주면 될 거고요. 2층은 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6m 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방풍실 구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조건이 충족되는데 여기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창을 만들 수 없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는 뭐 천창, 어차피 2층짜리 건물이니까 천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GX룸에 대한 것도 무창실인데 어쨌든 얘는 체력 단련실에 대한 부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강조를 하면 되는 사항일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원을 조망한다라는 안 가지고 이런 공원 쪽에 면에서 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거를 한번 지금 모듈에 대한 거는 거진 비슷하게 그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걸로 가면은 어떤 거냐면 아까 기존 안에 초안에서는 동선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동선을 이쪽으로 풀어주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잘라준 부분 똑같고요. 그래서 건축 가능 영역을 최초에 만들어준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8.1, 얘가 아까 6.3, 공용 6.3이고요. 얘는 8.1, 얘는 8.1, 공용 6.3, 얘는 8.1, 60 모듈짜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똑같이 7.5, 여기도 7.5 이렇게 똑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먼저 넣겠습니다. 1층에서 계단형 서가를 여기다 넣고요. 서가를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에 음악실, 여기에 요리, 여기에 음악, 여기에 요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담과 그 다음에 보건실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체력 단련실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체력 단련실을 여기다 넣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가 하부에 이제 우리가 라카룸이 있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나와서 라카룸을 이용하려면 이런 동선을 이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최단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럼 공용에 나와갖고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안에 만들었던 거에서 해결을 했었던 거고 이거는 그거를 조금 버리고 그 대신 요 조망에 대한 걸 더 명료하게 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GX룸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러면 아까랑 다를 게 크게 없는 겁니다. 여기 서가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용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고요. 그럼 2층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2층에서 여기 오픈
이겠죠. 서가형 오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 잘라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1.5짜리, 여기에 1.55짜리, 그 다음에 여기 30짜리, 그것도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어떤 거냐면 저거가 남았네요. 그 다목적실. 다목적실은 그 40짜리인데 여기 지금 60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요렇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데크를 주고 다목적. 그 다음에 여기가 활동실이 되겠네요. 활동실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학습. 그 다음에 여기가 AI 코딩. 그 다음에 여기가 교사실.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공용만 넣으면 이제 문제는 요것도 해야겠죠. 여기에 드론은 어차피 우리가 그 주차장 상부를 그냥 잘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실 넣고 여기에 드론 넣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다 공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60짜리니까 60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꾸겨 넣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이 30이고요. 그럼 여기다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30. 그러면 얘 반입니다. 반이고 그러면 60의 반을 화장실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조금 더 내보내서 아예 계단과 승강기 그거 말고요. 우선은 계단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승강기를 넣고 여기를 보이드 우리 아까 20짜리라는 게 하나 있었죠. 20짜리 얘를 껴 넣으면 그러면 얘가 30, 얘가 20, 그 다음에 얘가 한 20 정도 될까요? 얘가 한 10 정도 될 거고요. 그럼 30, 50, 70, 80 정도 되네요. 80 정도. 60에서 조금 더 커지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면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30짜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계단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 승강기, 그 다음에 20짜리 보이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가능하겠죠. 그럼 승강기 여기, 계단은 여기. 근데 계단이 7.5니까 좀 크니까 여기 설비 공간으로 끊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1층에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겠죠. 계단식 서가가 이렇게 끊어질 거고요. 그럼 올라와서 여기에 홀이 있고 드론도 들어가고 활동실도 들어가고 쭉 내려와서 이쪽에는 학습 AI 기능에서 복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적용하시면 되겠죠. 계단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쪽에 승강기, 이쪽에 라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라운지 오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밀려가서 얘가 주출입구고 얘가 부출입구인데 주출입구가 조금 더 큰 부출입구가 좀 더 큰 느낌이었었는데 얘를 이 라운지 라인에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를 데크 처리를 하면 그 부출입구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체력 단련실에서 또또또또 그 샤워실도 아니까 라카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창피한데 넓은 공간에서 가기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좁혀주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대한 위계도 조금 더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안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큰 전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 설계 조건에 맞춰서 위치를 넣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제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렇게나 막 꾸겨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설계 조건에 부합되는 전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넣으시고 공용은 어떻게 해서든 집어 넣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범 답안 잠깐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원 모범 답안 외에도 이런저런 모범 답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이번에 안이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학원 답하고 틀린데 저 떨어졌을까요? 라는 이런 위원들을 물어보시는 전화들이 많이 오시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저기를 해보신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설계 조건에 부합되는지 내
계획안이 설계 조건과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부합된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